반갑습니다. 뵙겠습니다. 신기한 패키지 도커 19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상당히 또 짧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 우리가 X서버를 통해서 우분투를 접근하는 그런 어떤 형태, 그러니까 도커에 X서버로 접근해 가지고 그죠? 데스크탑 환경을 이렇게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 데스크탑 환경에 이제 브라우저를 설치하는 그런 어떤 형태를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브라우저를 설치하는 형태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만들어 놓은 X서버 우분투라는 컨테이너 더블 클릭해서 터미널 안으로 들어가고요. 브라우저를 설치하는 형태의 그런 명령어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브라우저들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브라우저 이외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까지 한꺼번에 설치를 해주는 그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어 하나만 익히면 되겠습니다. apt-get install 똑같습니다. apt-get install. 네, 그 다음에 데스크탑 환경이라 해가지고요. 우분투. 그죠? 우분투. 다시 데스크탑. 이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면 여기에 관련된, 그러니까 현재 데스크탑 환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패키지들을 한꺼번에 설치를 해줍니다. 각종 응용 프로그램이나 오피스나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사진 뷰어나 그쵸, 이런 어떤 형태들의 프로그램까지 설치를 하고 거기에 브라우저까지 인터넷까지 같이 한꺼번에 설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를 설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설치하는 것 또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다. 이제 이게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형태의 라이브러리들을 한꺼번에 설치한다고 나오죠. 이 설치가 먼저 끝난 이후에 또 한번 데스크탑 환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다렸다가 설치가 완료되면 또 나머지 하나하나 확인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분투 데스크탑 버전이 패키지가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우분투 데스크탑 패키지가 설치되는 데까지는 40에서 45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분투 데스크탑을 바로 이렇게 설치한 이유는 여기 이 우분투 데스크탑을 설치하게 되면 파이어폭스 브라우저뿐만 아니라 데스크탑 환경에서 사용되는 각종 어플리케이션들이 같이 이렇게 탑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한번 보여드리고자 우분투 데스크탑 패키지를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설치를 했던 부분이고요. 혹시 SSH 서버가 중지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스타트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SSH를 재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모바일 엑스텀을 실행을 하고요. 그죠? 우리가 지금 현재 X서버 우분투는 25022 포트인 SSH 포트를 통해서 접근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바일 텀에 X서버 25022 제가 세션을 이미 만들어 놨죠. 저번 시간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죠? 에디트 세션 들어가서 보게 되면 25022 포트로 해서 X서버로 접근할 수 있게끔 우리가 어드밴스드 SSH 세팅 들어가서 보면 X11 포딩을 해준 상태이고요.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탑재한 데스크탑 매니저인 LXD 데스크탑 매니저를 통해서 접속을 하도록 할 겁니다. 더블 클릭을 해주게 되면 일단 접속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마우스가 나오게 되고요. 녹색의 윈도우즈처럼 바탕 화면이 나아지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윈도우즈 같은 그런 어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환경이 나오게 되면서 기존에 우리가 보았던 것보다 더 많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이 다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픽용 프로그램, 거기에 이미지 뷰어, 그 다음에 인터넷용 파이어폭스 브라우저, 그 다음에 지금 오피스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설치가 어플리케이션까지 같이 설치가 되지는 형태에 의해서 제가 우분투 데스크탑을 바로 이렇게 세팅하는 모습을 한번 진행을 해본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아까 이제 테스팅하면서 했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걸 한번 물어보네요. 제가 오피스 그죠?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했던 거거든요. 이건 이제 영문 오피스가 나오는 형태가 되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웰컴 도커월드 이런 식으로 해서 오피스도 한번 작동을 시켜볼 수 있고, 다음과 같이 이제 브라우저 유튜브를 또 작동한 모습 보이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도커 컨테이너를 통해서 데스크탑 환경을 구성하는 그 부분들에 대한 걸 알아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아보고자 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나오는 거는 이제 영문, 어떻게 보면 윈도우즈처럼 나오는 형태, 영문 버전이죠. 이 영문 버전을 한글 버전으로 바꾸는 부분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버전으로 바꾸게 하기 위해서 지금 도커 컨테이너 내부에 한글이 지원이 안 되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글을 우리가 설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글용 그런 어떤 패키지들 우리가 문자셋이라 하죠. 그럼 문자셋을 설치를 해주는 게 apt-get install 그래서 locales라는 명령을 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locales라는 명령을 쳐주게 되면 각각의 캐릭터 세트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설치가 되지고요. 저는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인스톨이 완료됐다고 나오죠. 설치를 하게 되면 유저 쉐어 부분에가 로케이라는 폴더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각 나라별로의 캐릭터 세트들이 저장되게 됩니다. 이 캐릭터 세트를 그대로 이렇게 저장된 것을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줘야 될 명령이 어떤 명령이 있냐면 세 가지 명령을 더 해줍니다. 먼저 이 캐릭터 셋을 세팅을 해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요. 로케이를 해서 우리가 치게 되면 현재는 캐릭터 셋이 아예 세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쪽 같은 경우는 UTF-8 부분을 지원을 해야 되겠죠. 또는 KR 부분의 UTF-8 이 부분들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원할 수 있게끔 명령을 쳐줘야 되는데, 그 명령이 또 좀 어렵지는 않습니다. 로케일 DF라고 부릅니다. 로케일 DF 다시 I 옵션을 줘주고요. 그리고 코리아니까 KO 하이펀 KR 대문자로 이렇게 쳐주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나서 UTF-8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 형태인데, 저도 이 명령을 다 기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적어놨습니다. 로케일 DF-I KO KR 그죠? 그 다음에 다시 F 그죠? UTF-8 이렇게 주시는 형태가 되고요. 8 이렇게 주시는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해주는 형태로 똑같이만 쳐주시면 됩니다. KO KR 점 UTF-8 이렇게 쳐주면 일단은 한글에 해당하는 문자셋이 로케일 환경 설정 파일에 등록이 되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페링이 맞았는 거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좀 이따 커서가 나와지게 되고요. 커서가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KOKR이라는 거를 등록을 한 형태가 돼주고, 그 상태에서 이제 또 한 번 더 작업을 해줘야 될 게 뭐가 있냐면 D 패키지 컴피레이션 로케일스라는 명령을 쳐줍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놈을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다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화면의 크기가 일정치를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면의 크기를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고, 쭉 가서 보게 되면요 KO KR 부분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KOKR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요. 그죠?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마우스로 OK를 눌러주셔도 되고요. 탭키로 가서 OK 해가지고, KOKR 선택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OK. 이렇게 해주게 되면, KOKR로 이제 지정이 되시고, 완료가 됐다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나오죠. 이제 마무리로 우리가, 배시 RC 부분에다가 등록을 해주는 작업이 남아있는데요. 그 작업이 익스포트라는 겁니다. 익스포트 랭귀지 해가지고, 요 부분을 마지막에 등록 작업을 해주는 거거든요.
붙여넣기 해주게 되면 로케일 폴더 안에 이제 어디가 이제 저장이 됐냐면 etc의 데폴트라는 폴더 안에가 로케일이라는 그런 어떤 부분이 데폴트라는 폴더 안에가 로케일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로케일이라는 파일 안에 이렇게 하나가 생성이 되집니다. 랭귀지 해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세팅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보려면 로케일 그죠? 해서 보면 아까하고 달리 이제 KO, KR로 다 지정이 되지는 게 확인이 되주시죠. 아까에서는 POSIC로 이렇게 표현됐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한글로 지정이 되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브라우저를 한번 다시 열어보도록 할게요. 닫았다가 그죠? 먼저 이제 재시작이 돼야 되니까 한번 다시 재시작을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재시작을 해주고요. 그러고 나서 터미널 들어가서 터미널 들어가서 SSH도 재시작을 해야 되겠죠. 재시작을 해줬고요. 이제 모바일 엑스텀을 가지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문 버전의 윈도우 화면 같이 나왔던 데스크탑이 이제 한글 버전의 데스크탑 버전으로 변경돼 가지고 나아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모든 메뉴들이 한글로 변경돼 가지고 나오면서 그죠? 한글 형태의 그런 어떤 데스크탑 환경을 구성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형태가 되집니다. 일단 뭐 여기까지 해서 도커 컨테이너를 이용한 데스크탑 환경 구축에 관련된 영상을 한번 쭉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게 뭐 이제 이 이후에 뭐 여기다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탑재하는 것도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고요. 그죠? OBS 스튜디오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도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 또 지원되는 그런 어떤 드라이버들이 없다면 우리가 카메라나 이런 부분들을 세팅하는 게 조금은 시간이 걸리니까 저도 아직 거기까지는 하지 않은 상태라서 좀 더 세팅을 해보고 완료가 되지면 또 좋은 영상을 올려가지고 찾아뵙도록 할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 도커 컨테이너에 데스크탑 환경을 구성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